집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풀 건데요. 중요한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한 번만 들으시고 그다음에 진행할게요. 오늘 집합을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명제를 좀 설명할 거고요. 명제는 조금 천천히 할 거. 그다음에 함수 설명 좀 하고요. 함수가 끝나면 함수 설명 끝나면은 함수 조금 천천히 하고 유무리 함수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시간이 좀 걸려서 끝나게 될 건데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교재는 다음번 교재는 아마도 쌤피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수학은 공동수학 쌤피가 될 거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특강 시작하는 거 말씀드리고 특강에 대한 스케줄표를 알려드릴게요. 네. 특강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특강만 들을 사람, 그 다음에 정규의 특강 한 번만 들을 사람. 특강만 들을 사람은 두 번, 일주일에 두 번만 수업을 나오면 되고 정규 수업은 안 나와도 됩니다. 정규 수업이 아마 쌤피일 거니까 어려운 걸 하고 싶은 친구들은 쌤피를 안 풀어도 되겠죠? 일단 그런 식인데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집합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식 세 가지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세 가지 원소나 열거, 주권 대수법,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 필기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중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벤다이어그램이고요. 네, 이런 거 제대로 기초부터 해야죠.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특히 공통수학 처음인 친구들은 꼭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 가장 많이 쓰는 건 벤다이어그램, 가장 중요한 건 조건제시법이에요. 왜냐하면 필러 문제는 주로 조건제시법으로 내거든요. 조건제시법을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죠. 원소 나열법은 중괄호를 써서 원소 나열하잖아요.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 6이라고 제가 나열을 했다 칩시다. 어떤 원소들을 나열하면 조건제시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x 다 한 다음에 x는 6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가 중요한데 다의 왼쪽은요. 왼쪽이 뭐냐면 왼쪽이 뭐냐면요. 원소가 될 녀석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원소가 될 녀석입니다. 바의 오른쪽은 이제 그 녀석의 조건이죠. 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써보고요. 벤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A 집합의 이름이 만약에 A라면 A 집합이라면 같은 집합이겠죠? A 집합이라면 1, 2, 3, 6을 쓰는 겁니다. 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A 집합은 하고 이게 나오면 다 X라는 거야. 나는 X 값을 원소로 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나는 X 값을 원소로 하고 싶어. 근데 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X는 6의 양의 약수래. 양의 약수니까 6의 약수 중에 양수 1, 2, 3, 6이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친구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 Y 값을 원소로 하고 싶은데
x 더하기 y의 제곱은 20이라고 합시다. 단 x, y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은 여기 있는 x도 있고 y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원소로 하고 싶은 애가 y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될 녀석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얘 자연수예요. 자연수죠. 자연수 두 개 더해서 20 나오는 애들 중에 가능한 아이가 y가 1이면 좋겠죠. 1이어도 오케이. 1이면 그때 x가 19면 되잖아요. y가 2면 되겠죠? x는 그때 16이니까. y가 3이어도 되겠네요. x 11이면 되니까. 4여도 되는데 5는 안 되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아, 비집합은 그럼 1, 2, 3, 4라고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겠네요. 아니, 쌤, x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알 거야. 물어보는 게 y인데. 내가 원소로 얻고 싶은 문자가 y잖아. 이런 표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원소로 얻고 싶은 게 비단 이렇게 문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소로 얻고 싶은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쓴 다음에 이런 거 쓰고 자, x, y는 5 이하 자연수 이렇게 써볼게요. 이러면은 자, 이 시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얻고 싶나요? 네, 좌표예요, 좌표. 시집합은 좌표를 원소로 얻고 싶대요. 어떤 좌표냐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인가 봐요. 대신에 얘네가 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시집합을 써보면 1,4 자, x가 1일 때 y 4 다음에 6,5까지만 두 개만 원소가 있겠죠. 그쵸?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원소로 갖고 싶냐를 먼저 꼭 체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면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조건 제시법 있죠? 이거를 대충 듣잖아요. 나중에 못 풀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개고생하지 말라 이런 얘기. 조건 제시법은 원래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쉬운 거지만 부분집합 개수 한번 볼까요? 어쨌든 이 표현이 이 집합의 원소 몇 개야? 라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 자, 먼저 예를 들어 부분집합에 대한 걸 보면요. 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보세요. x가 a에 포함된다죠. x가 a에 포함된다. 저게 바로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잖아요. 아, 부분집합이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x의 개수 구하라고. x 누군데? 집합이야.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물어봤어. 아, 그럼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뭐 1은 2 이런 애도 되고 뭐 3 이런 애도 되고 공집합 이런 애도 된단 말이야. 네. 이걸 일일이 이제 세는 게 아니라 x가 될 수 있는 애는 이렇게 세는 거죠. 자, 원소한테 물어봅니다. 야, 원소 1번아 넌 여기 집합에 x집합에 들어갈래 말래? 저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래 말래 중에 하나를 골랐죠. 자, 이한테도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봅니다. 안 들어갈래요. 3한테도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보죠. 4한테도 5한테도 물어봤어요. 총 애들이 둘 중 하나씩을 다 고르겠죠. 들어간다 만다 다 일일이 골라주게 되면 총 몇 가지가 나와요? 32가지의 x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부분집합에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들어간다 그러고 안 들어간다 그러고 안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간다 그러면 수많은 32개 x 중에 1, 4, 5라는 애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멘트 하나가 진부분집합 하나 있는데 제가 부탁인데 진부분집합은 이제 항상 고른 애들에서 하나를 빼는 거거든요. 누구를 빼니 좋아요? 이제요, 진부분집합은 본인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선 두 개의 집합 중에는 근무집합도 있고 얘네들도 있고 수많은 선 두 개가 있고 이것도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 야, x가 1, 2, 3, 4, 5래. 그럼 x가 a의 부분이라고 말하기엔 좀 짜치잖아. x는 a 자체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본인 자체를 빼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근무집합을 빼는 게 아니에요. 저런 이게 주어가 어쨌든 잘못된 예시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주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진부분집합을 근무집합 빼는 거를 헷갈려해요. 네. 일단 보통이다, 평범함을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물론 저는 그 겨울방학 때 설명을 다 했고요. 빼는 거라고. 네. 아, 이거 분명히 얘기했다. 진부분집합은 뭐다? 본인 자체는 빼는 거다. 한 개만 빼면 돼요. 한 개 빼는 게 누구다? 본인 자체. 네, 자신을 빼는 건 자신. 네, 분집합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드물간의 법칙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드물간의 법칙 하기 전에 분배 법칙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A의 교집합에 B 합 C가 있다 치면은, 이러면은 자, A 교가 한 몸으로 움직여서 A 교 B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교 C 하고 가운데는 합집합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이게 졸라 웃긴 게 이미가 원래 하던 거야.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해볼게. 그럼 2 곱하기 3, 2 곱하기가 3이랑 따라오고 2 곱하기 4 따라오고 가운데 더하잖아. 그렇지? 똑같아. 니네가 원래 하던 분배 법칙이야 이게.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걸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지. 당연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다시 합칠 수 있겠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러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 드모르간의 법칙은 예를 들어 A 교 B에 여집합이 있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좀 이따 할 거야. A 교 B에 여집합이 있는데 이거 전체의 여집합을 쓰면 어떻게 되니?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여집합도 분배되면 돼. A의 여집합, 여기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 본인의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 본인이잖아, 그렇지? 근데 가운데 기어에도 적용이 되더라. 까지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집합에서 전체에서의 여집합은 각각 기호, 가운데 있는 그 집합 기호한테까지도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걸 얘기해 준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네. 드모르간의 법칙을 잘 못 쓰면요, 나중에 조금 문제 풀 때 힘들긴 하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의외로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중에 배울 확통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고요. 한 김에 당근에 했던 A 교 B의 여집합 잠깐 볼까요? 이거는 A 빼기 B죠.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이면은 그 원래 있는 애가 여집합이 있는 애를 빼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 알았죠? 자, A라는 친구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얘랑 교집합. B라는 아이의 여집합이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겠죠? 자, 노란색과 빨간색이 모두 칠해진 구간은 누가 봐도 이 가운데에 있는 요만큼이거든요. 이 정도는 무성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요만큼이고 얘를 쏙 빼보면은 결국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순수한 A입니다. B랑 겹친 게 하나도 없는 순수한 A. 그러니까 A 빼기 B는 우리가 알고 있던 5 빼기 3이 아니라요. 5 빼기 3하면 2 이게 아니라 순수한 A들만 B랑 겹치는 게 없는 순수한 A들만 의미하는 거고, 어쨌든 이 공식이 얘랑 같다는 외우고 있어요.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 치면 언제나 얘를 덩어리로 봅시다. 덩어리. 어쨌든 A랑 교집합의 누군가의 여집합 아닙니까? 이번 결국 A 빼기 B합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뭐예요? A 집합 중에 B합C가 묻은 애들은 싹 다 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지. 그렇죠? 뭐 어렵지 않단 말이죠. 순수한 이거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할 것도 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A의 원소의 개수 몽땅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 몽땅 더한 다음에 A랑 B 겹친 거 한 번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A와 B의 원소의 개수 A 합 B니까 제가 그림으로만 표현하면은 딱 요 겉에 부분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 자, 이 모양에 속한 원소들을 이제 구할 거거든요. 개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다 치면은 개수 5개죠. 눈이 있으면 보이죠. 근데 A의 개수는 사실 3개거든요. 1, 2, 3. A의 개수. 자, B의 개수 몇 개예요? 3, 4, 5, 3개거든요. 근데 하나를 빼겠죠. 교집합을 빼요. 3번은 치사하게 2번 더해줬으니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만 더 할 건데 2번 더하는 애들은 빼줘야 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이걸로 보면 개 쉬운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거를 그냥 외우기만 하고 원리를 생각을 안 해요. 볼게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걸 제대로 못하시면 확통에서 문제가 심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확통도 어차피 진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과니까 확통 선택 안 할게요라는 애들이 좀 많은데 만약에 확통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확통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지금 현대 대학교에 있는 웬만한 과들이 통계를 엄청 중요시해요. 안 그러는 데가 없어요. 애초에 AI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통 기하 중에 선택해야 되면 그래도 이과니까 기하죠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좀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거고요. 이제 요즘 트렌드 확통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대세기도 하고. 참고로 말하면 확통이 가장 어려워요. 진짜예요. 미적분이랑 기하보다 확통이 가장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통계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통계는. 그게 뭐냐, 빅데이터 이런 것도 통계란 말이야. 정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야, 정답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미 일단은 알파고 때문에 구글이 먼저 AI 시작했으니까 전 세계가 구글에 먹혔죠. 구글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걔네가 빅데이터 모을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담겨야겠냐. 검색어만 해도 모아다 치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있어. 프로그래밍 했어. 정답으로. 이 검색어 흐름에 따르면 다음 트렌드는 이거야. 이런 걸 바로바로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다.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 치자. 그래서 구글만 이제 성장하는 거지. 전 세계 기업이 구글밖에 안 남을 거야. 다 먹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대충 들으면요. 그냥 노예로 삼는 거지. 얘기하고 다녀도 노예잖아. 그치? 그래서 상관없다면야 딱히 말리진 않겠지만 주어의 삶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구글의 노예가 될 뻔했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빅데이터가 나한테 이만큼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가 많은 것들이잖아. 있어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다 달라. 다 논리가 있어. 자기만의 이유가 있단 말이야. 다 그럴싸해 들어보면은. 근데 그 중에 맞는 건 한계가 있을 건데 그 한계를 누가 맞췄냐? 만약 얘가 맞췄다 치자. 그럼 그 다음번에도 얘가 맞추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렵다고. 통계 잘하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걱정이 없죠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겠어. 통계를 잘하면. 하여튼 뭐 잠깐 얘기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도 통계에도 중요한
지금 내가 학습 문제 끌어와서 너네한테 문제를 내봤자 어차피 무슨 문제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잘 들어봅시다. 공식은 한번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A합, B합, C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논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리. 무슨 논리?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빨간색이 잡혔으니까 A합, B합, C를 구하라는 건 이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를 한 개씩 한 개씩 세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부분에 있는 원소를 한 개씩 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랑 똑같은 얘기 중에 단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영역이라는 단어를 추가할게요. 사실 지금 이 친구는요, 영역이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역들이 한 번씩만 더해지면 좋기 때문에 정도의 마인드를 먹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코드코어가 아닙니다. 듀얼 코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싱글코어니까 한 개씩만 하시면 돼요. 저는 멀티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나도 쳐도 멀티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나는 일단 이 7개를 다 일일이 확인할 거야. 근데 멍청하게 확인하지 않을 거야. 1번 확인하면은 5번, 7번 똑같은 경우니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할게. 그러니까 위에 것처럼 더하면 1번 영역이 진짜 한 번만 더했는지 볼게. 자, 1번 영역은 A를 더할 때 한 번 나왔어. 한 번 더해줬어. B를 더할 때 안 더해줘. C를 더할 때 안 더해줘. 자, A교 B를 뺄 때, 여기를 뺄 때 안 빼죠. B교 C를 뺄 때 안 빼지고 C교 A를 뺄 때도 안 빼지고 이거 더할 때도 안 더해줘. 진짜 한 번만 더해준 게 맞네. 1번. 이 논리면은 5번도 7번도 한 번만 더해줬을 것 같아. 자, 이제 2번 영역 볼게. 2번 영역 여기까지야. 자, 2번 영역. 자, 얘는 A 더할 때 한 번 더해줘. B 더할 때도 한 번 더 더해줘. C를 더할 땐 안 더해줘. 자, A교 B를 뺄 때, A교 B를 뺄 때 한 번 빼죠. B교 C를 뺄 때 안 빠져. C교 A 뺄 때 안 빠져. 가운데 거 더할 때 안 더해줘. 진짜 한 번만 더해준 것 같네. 이해했어? 자, 마지막 4번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4번 영역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주는 이유가 4번 영역만 보면은 봐봐. A를 더할게. 한 번 더해줘. A에서. 자, B를 더할게. 또 더해줘. C를 더할게. 또 더해줘. A교 B를 뺄게. A교 B를 빼니까 한 번 빼줘. 뭐야 이거. 자, B교 C를 뺄게. B교 C 뺄 때도 빼지네. C교 A를 뺄게. 이때도 빠지네. C교 A일 때도. 봐봐, 그럼 몇 번이야? 빵번이네? 한 번은 더 하고 싶다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애를 왜 해주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그 정우회수 문제 공수 1에서 정우회수 문제에서 이제 함수의 개수 나오는 게 빠졌잖아요. 함수의 개수는 함수를 이제 공수 2에 배우니까 빠졌거든요.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의 개수 구할 때 이게 또 이 논리가 쓰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볼일이 확통해서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영역별로 한 번만 더해지는지 확인할 것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자 질문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답이 이 정도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한다면 이게 다 풀 수 있나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그냥 2명 이상 오늘 싹 다 풀어드린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10번 해볼게요.
집합이 공집합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랑 얘가 원소예요. 얘랑 얘가 원소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고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예요. 자 볼게요. 기억번. 그러니까 A 집합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포함되어져 있니?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요. 기억번 맞았죠? 자, 니은만 하겠습니다. 자, 이 표기는 집합 간의 표기거든요. 삼지창은 원소 집합이고요. 공집합은 A에 포함되며 얘 공집합은 원래 존재하는 애예요. 어디든지 있는 애입니다. 공집합 A에 포함되죠. 맞죠? 이 공집합은 얘랑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으면 집합이에요. 집합. 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겠죠? 디귿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소가 A 집합에 있니?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원소? 네, 맞아요. 디귿번 맞네요. 생긴 원소 있잖아요. 네. 자, 1번. 이렇게 생긴 집합이 A에 소속되어 있니?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 이런 집합이 있니? 네, A의 부분 집합 중에 얘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하고 리을번의 차이는 디귿번은 누구예요? 이 원소만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리을번은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뭐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이렇다는 거. 자, 미음번 맞겠죠? 미음번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죠. 네, 이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맞죠? 부분 집합. 집합 대 집합이니까 삼지창이면 안 되겠죠? 맞네요. 지금 5개 다 맞았네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천천히 풀었는데 11번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자, A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집합 A를 원소날법. 근데 이게 문제가 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아, 얘는 공집합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문제에서 왜 이런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쌤 만약에 A가 한 10 이래가지고 여기가 허근 나오면 어떡하죠? 이러면 허근이면 뭐 어떤데? X가 실수한 말이 있나? 주권에 X 실수한 말이 있나요? X를 원소값으로 할 건데 X는 실수여야 돼? 뭐 없죠? 그럼 허근이어도 괜찮아요. 원소입니다. 뭐 어쩔 거야? 공집합이 될 리가 없어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를 안 할 거고 상위권이어야 되는데 실수 안 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면 A는 절대 공집합이 될 일이 없다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죠. 이런 거 안 했으면 써야죠. 문제의 답 A는 실수 이랬으면은 이제 공집합이 나올 수 있죠. 왜요? X는 실수. 왜요? 왜냐하면 실근 허근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실근이 없는 거죠. 관계니까. 이런 얘기했고, 자 넘어갈게요. 하여튼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 친구의 원소가 2, 3, 5 중에 하나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2,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5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5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일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자 들어보세요. 얘는 안 돼요. 3만 갖는 거 5만 갖는 거 안 되냐고요? 네, 그것도 안 되고요. 2, 3, 5 셋 다 갖는 건 당연히 안 되죠. 2차 함수의 근이 2개가 최대인데 쌤 얘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너네는 2차 함수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저거 안 되는 이유를 모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대칭축이 2야. 얘네가 근을 2개 갖는다고 그려봐. 근이 2가 나올 수 있겠냐? 야 대칭축이 2인데 2라는 근 나머지 하나 가질 수 있냐? 없다니까. 대칭축 먼저 봐야지. 생기분 문제인데 결론은 2만 딱 갖거나 아니면은 3하고 5를 가질 수 있나 보자. 3호도 안 되네. 3호 어떻게 가질 건데? 어떻게 가질 거야? 못 가잖아. 3이랑 5. 뭐야 이거 답이 2밖에 안 돼. A4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
집합 A를 어떤 할 걸 나열하라고? 2? 뭐야 이게? 답이 이거야 되잖아. 그게 2밖에 없어야 되나 X가? A가 4. 뭐야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11번은 잘 냈죠. 왜냐하면은 너네 2차 무슨 제대로 하냐? 왜 물어보면서 시작하잖아요. 4가 어떻게 안 됐네. 내가 또 멍청했다. 자, 가자. 잠을 못 자서 그래. 15번 할게요. 자, A는 CDI 짝수인 자연수입니다. 아, 뭐야, 짝수인 자연수. 2, 4, 6, 8, 10이에요. 네, 얘 진부분집합이니까 본인 뺀 나머지 부분집합들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죠. 아니, 진부분집합이면 5개 말고 4개짜리 들릴 거 아니야. 부분집합, 얘 부분집합 X라고 하자. 원소 4개짜리가 그나마 진부분 빼면은, 진부분 중이면은 4개가 제일 크잖아. 본인 자신 빼고. 야, 4개 중에 원소합이 제일 작은 건 2, 4, 6, 8, 10 아니야? 아, 2, 4, 6, 8 아니야? 이게 문제야. 10이잖아. 4개짜리 중에 가장 최소값은 합이 최소인 거 제일 작은 놈 4개가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 뭔 줄 모르는 애가 또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진부분집합은 자신을 빼는 겁니다. 7번 할게요. 집합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다. 7번. 자, A 집합이 X를 원소로 가질 거래. 근데 X가 누구래? 옆에 범위에 소된 자연수래. 11, 12에서 13 해가지고 20까지래. 쓰면 되잖아, 원소가 있고. 얘 부분집합 중에 소수를 적어도 하나? 진부분집합. 그래서 봐봐. 소수를 적어도 하나니까 소수를 아예 안 가는 애들을 찾자. 소수를 아예 안 가는 애들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일단 10개니까 진부분집합 몇 개야? 전체가 20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10개니까 있을래 말래 한 다음에 진 부분집합이니까 본인 자신 빼야지.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소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을 뺄 거야. 소수가 하나도 없는 애라면 소수가 아닌 애들로만 이루어지면 좋겠어. 얘네가 소수가 아닌 애들이야. 다른 애들은 다 소수야. 소수가 4개나 있네. 11, 13, 17, 19. 네, 됐어요. 자, 얘네들한테 이제 어떤 집합에 내가 원하는 어떤 집합, 부분집합이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거야. 몇 번 물어봐? 6번. 정답이네요. 전체에서 소수가 아닌 애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싹 다 빼면 소수가 하나는 있겠죠. 뭐야, 1023에서 지금 64를 빼라는 거 아니에요? 900 얼마 나오거든? 네, 감사합니다. 자, 고난도의 2번입니다. 문제들이 쉬워요. 지금은 문제까지. 반성들은 좀 하시고. 네. 또 뭐라 안 하니까 숙제가 개판으로 되어 있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해요.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힘이 없어서. 네. 질문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하겠습니다. 자, 직선 얘와 원의 교절 좌표를 AB랑 C콤마 D라고 할 때 행렬 이 친구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M이라고 하자. 행렬이 원소래요. 어떤 집합이? 행렬이 원소래요. 이렇게 원소가 행렬이 A, B, C, D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좀 옳은 것을 고르려고 했어요. 기억번이 뭐냐? 1, 0, 마일 0이라는 행렬은 내가 원하는 집합이 소득됐냐? 자, A, B, C, D니까 A, B 1,0, CD는 마일 0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과 마일 0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하느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우리 지금 반지름이 1짜리 원인데 제가 m
값을 이렇게 탁 기울기를 0을 치면은 교점이 1,0 마이너스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직선이 있으므로 이 행렬 존재합니다. 1,0 마이너스 0 존재하겠죠. 근데 이거 궁금한 게 1,0 마이너스 0이 되면 마이너스 0이랑 1,0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0을 먼저 내가 써도 되잖아. 상관없는 거 같아.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니은번입니다. A가 뭔데? A가 라지 M에 소속되었대요. A는 이 친구의 원소거든요. 원소가 우리 현재 지금 라지 M 집합의 원소 어떤 형태죠? 행렬의 형태니까 이거 A 행렬인가 봐요. 행렬인가 봐요. 어쨌든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0이냐? 맞습니다. 왠지 보여드릴게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이 원은. 그다음에 난 직선을 중심이 원점이고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그렇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원도 원점 대칭인데 원 자체도 원점이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인데 직선도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교점 역시 무조건 원점 대칭이 나오거든. 원점 대칭이란 뭐냐? 얘 xy좌표와 얘 xy좌표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0이죠. 더하면 0이죠. 지난 시간에 점대칭 가지고 제가 원에 관련된 점대칭 가지고 뭐라 했는데 동현이가 아마 대충 들어가지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이거 잘 들었을까요? 그나마 동현이가 대충 들었는데 뭔가 얘기하다가 자기가 대충 걸려오긴 났지만 그냥 그게 참 다행이죠.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이도로 내가 설명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너무 조심해야죠. 그쵸?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A 행렬, B 행렬이 M 행렬에 모두 속하면 그걸 더한 것도 M 행렬이 속하냐 M 집합에 속하냐라는 건데 더한 것도 속하냐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속할 것 같긴 한데 속할 것 같다? 기다려보세요. 만약 뭔가 말하려고 하다 그냥 넘어갔어. 봐봐. 예를 들어 이 직선에 대해서 교점이 A분말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 분말 마이너스 B고요. 이런 직선에 대한 두 교점을 제가 잡아본다 쳤을 때 여기를 10D라고 하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D거든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이제 A 행렬이 얘고 B 행렬이 얘라고 치면은 A, B, 나 A, 나 B, C, D, 나 C, 나 D인데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C, B 더하기 D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더하면 또 0을 맞거든요. 서로 반대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두 개를 더해서 얘 콤마 얘랑 A 플러스 C 콤마 B 플러스 T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콤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T랑 두 개의 점이 나왔어. 두 점이 또 원점 대칭이야. 이건 좋아. 이 두 점이 두 개의 점이 나온다. 이 두 점이 원점 대칭 관계다. 그래서 뭔가 될 것 같기는 한다라는 마음을 먹어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거 문자로 쓰다니까 좀 귀찮은데 잠깐만 어떻게 해볼까? 숫자로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숫자로 하면 좀 그러겠지.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할게요. 제일 간단한 거 보세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마치 빨간색을 기울기 일자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일자리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A, A, 마이너스 A, A
기울기 마일짜리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마일짜리 하나 만들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a, a입니다. 기울기 마일이니까 여기 높이 똑같은데 x만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당연하게도 a, 마이너스 a죠? 자, 이제 두 개를 더해볼게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는 뭐 먼저 할까? 마이너스 a, a에 a, 마이너스 a 두 개를 더해보면요. 0, 2a 0, 마이너스 2a가 나오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쵸? 자, 0,2a랑 0, 마이너스 2a는 2a가 누구냐면요. a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원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지금 반지름 1이 안 나오잖아요. a가 2분의 1이어야 그나마 0,1, 0, 마이너스 1 뜨는 상황인데 얘는 2분의 루트 2란 말이에요. 얘는 2분의 루트 2예요. 그러므로 0,2a, 0, 마이너스 2a는 0, 루트 2를 지나거든요. 여기 두 점이거든요. 원 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과 직선이 모두 만나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고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주호가 이게 지금 틀렸다고 하더라고. 왜 틀렸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고야 주호야. 내가 물어보면 너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의심이 들었거든. 내가 물어보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잖아. 끼지 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모르나 싶은데 그냥 난 이문제 디귿번 읽자마자 난이도가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 자꾸 뭔가 의심이 들게 하지 마. 어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끝나면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게 얘네가 이게 안 돼요. 선생님, 얘가 루트 2니까 0, 루트 2고 0,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렇게 원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군요.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안 되는 게 저 직선이 이런 직선이 절대 안 돼요. 문제에서 m이 실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수인 m 중에서 저렇게 무한대 그 기울기를 갖는 m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냥 두 개의 기울기를 서로 그거가 반대인 기울기로만 잡아도 어차피 두 개 더하면 x 값은 빵 되거든요. y 값은 2배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로 직선이 이렇게 양 끝에 두 점이 생기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런 직선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왜? m이 실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문제도 지금 틀렸습니다. 디귿번은 틀린 문제가 되겠네요. 좀 어려우네요, 디귿번이. 이게 지금 2번이었죠? 네. 4번 하고 싶시다. 4번도 난이도가 만만해 보이지 않죠? 참고로 2번도 난이도가 만만하지 않았는데 질문 2명이라 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건데 오늘 제가 말했죠. 힘들어서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너네 거짓말 한 번 더 하면은 다 없다, 진짜로. 나는 왜 숙제만으로 자꾸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한 달을 안 가니? 라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마인드네. 혼났어. 뭔가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열심히 하겠지. 나도 이번에 넘어가겠지? 묻어가겠지라는 마음이 좀 평등한 것 같은데, 너네끼리. 굉장히 노답적인 마인드네요. 그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갈게요. 안 한 사람 후퇴하지 말고요. 네, 자 볼게요. 그러니까 S는 Z 값을 원소로 갖고요. 또 Z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얘 실수가 나오게 만드는 애예요. Z 무소수로 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이렇게 쓰고 나서 Z의 제곱 빼기 2Z 실수가 나와야 되므로 당연하게도 허수 부분이 0이면 되니까 허수 부분 2B로 묶어보면 A 빼기 1 나오고요. I가 되었어요. 이게 0이 나와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기로. 예, 모든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럼 1번. A가 1일 거냐? 자, 2번. B가 0일 거냐? 자, 3번. 둘 다 적용이 되느냐? 됐죠? A가 1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해주면 좋겠고, B가 0이고 A가 1이 아니라고 해주면 좋겠고, 둘 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Z가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가 되든 이렇게 되든. 특히 B가 0인 거야. 얘 뭐 실수인 거죠, 그렇죠? 자, 기억번. Z가 S에 포함되면 퀼레즈도 포함이 될 거냐? 그렇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뭐부터 해볼까?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